자, 오늘은 현실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치료는 좀 다른 이론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적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서 최근에 이제 코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 기법 또는 코칭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좀 수월하니까 한번 오늘은 가볍게 또 이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실 치료라는 것은 1950년대 윌리엄 글래서가 정신분석의 개념과 반대되는 치료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결정론을 반대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인간관을 보면 결정론적 인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그 6세 안에 이게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현실 치료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개념도 반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적인 관점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 인간은 무의식적인 것을 탐색하기보다는 인간은 욕구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결정론하고 다른 거죠. 이게 초기 결정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간이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현실 치료적인 그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감정이나 내담자의 인지에 초점 맞춘 게 아니고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욕구를 내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행동을 선택하고 거기에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그 연구가 되는데 결국 인간은 사회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은 관계가 뭐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제일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은 자신의 책임이다. 내담자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이제 선택과 책임을 아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치료적인 프로세스는 병리성이 강하면 병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 현실 치료 접근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리성이 강할수록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자아 강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리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고 어떤 경미한 신경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병리가 되지 않은 기능적인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켜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 현실 치료 프로세스가 그 병리적인 사람들보다는 기능적인 사람들,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좀 기능성이 좋은 사람들이 좀 더 그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측면에서 현실 치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현실 치료 프로세스가 많이 활용되고요. 기업의 어떤 그 경영이나 어떤 팀원 관리나 조직 관리에서도 현실 치료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기업 HR 그 기업 교육이잖아요. 기업 교육하는 기관에서도 이 현실 치료를 공부해서 현실 치료적인 맥락에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리성이 강하면
병리적인 정도가 강하면 요 현실 치료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고, 병리가 약한, 자 강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병리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어떤 일반인들, 기능적인 사람들에게 요 방법이 많이 잘 통한다라고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이 과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글래서는 이런 사람이에요. 화학공학과 전공했고, 석사를 임상심리학 했고, 박사를 의학 박사를 했네요. 공부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하고 이제 정신의학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이제 청소년 협회에서 뭐 현실 치료 기틀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출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학교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하면서 결국 선택기론에 대한 책들을 쓰면서 이제 그 현실 치료의 그 틀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윌리엄 글래서는 이제 선택과 책임을 되게 강조하는 그 사람이고, 욕구 실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다. 보통 이제 정신 분석 같은 경우는 환경이 통제가 불가능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 아주 그 인본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인간관 위에서 현실 치료를 이제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 욕구 중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인지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정서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현실 치료는 욕구,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 한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면 이 현실 치료적으로 상담을 하려면 뭐 물어보면 돼요?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욕구를 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욕구를 탐색하고 통찰시킨 다음에,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면 현실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게 그냥 내가 욕구인 줄 알았던 표층 욕구가 있고 심층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리얼 욕구요. 리얼 욕구가 있을 텐데, 이 리얼 욕구를 찾는 것이 또 상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현실 치료에서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행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욕구를 가지고 있고 행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이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면서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방법을 찾는데, 자, 선택 이론이라고 했죠. 인간은 행동을 뭐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자,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자,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행동에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왜? 우리는 사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선택 이론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고 인지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더라도 내담자들이 감정에 맺혀 가지고 있으면 욕구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감정이 정화되면서 욕구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아주 깊이 있고 심층적인 욕구가 나와요. 이런 욕구를 발견할 때,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핵심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얼 욕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욕구가 발견이 되면 비로소 삶의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자,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해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인간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성공 정체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관입니다. 이 성공 정체감이라는 것이 로저스는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인간관이다.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뭐 프로이드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슈탈트나 다음 주에 배울 이제 교류 분석도 좀 헷갈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한데 요거 보면 아주 인간관도 심플해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인간은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자각해야 되고 그 인지적으로 아는 해석이 되게 중요한 존재가 인간의 존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개념을 보면 선택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욕구 충족을 위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데, 글라스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5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5가지가 무엇이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존 욕구, 메슬로우하고는 다릅니다. 생존하려고 하는 거, 다음에 소속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추구하는 거, 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자, 그러면 메슬로우 욕구는 좀 다르죠.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다음에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실현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글라스는 요 생리와 안전을 포함해서 생존이라고 한 것 같고요. 이 소속 욕구와 그다음에 이게 힘에 대한 욕구고, 자유와 즐거움 이렇게 나눈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글라스의 5가지 욕구는 뭐예요? 자, 생존하고, 다음에 관계 안에서 소속하고, 거기서 어떻게 유능해지며 좀 더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삶을 즐겁게 사는 거, 요걸 기본 욕구로 합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생존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림이 사는 거, 소속. 또 어떻게 사회 안에서 소속하면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회 안에서 유능해져야죠. 그리고 맨날 일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유능해지면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5가지 욕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용어를 글라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핸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핸들이 있으면 이 핸들을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면 사고 나죠.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원하는 욕구의 방향으로 핸들을 턴하고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욕구의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걸 선택하라. 그래서 최소의 행동,
가장 쉬운 행동은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 이걸 이제 선호적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소망 중심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욕구는 자신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 욕구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나의 욕구는 다른 사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욕구는 나만 충족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욕구 충족을 도와줄 수 있지 대신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는 나의 행동의 변화만으로 변화를 통해서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가 좌절되면 예를 들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글라스의 이 그 현실치료 관점에 보면 욕구가 좌절된 것도 내 문제인 것이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내 문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일지라도 부모 자녀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의 욕구 충족을 도와주는 것이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는 자신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충족이 가능.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고 괴로우냐? 너가 행동을 안 바꿔서 그래. 너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을 바꿔봐 라고 하는 것이 현실치료. 그러니까 현실치료는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 인간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책임있고 올바른 행동을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선택을 하지,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지 않든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유보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유보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선택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런 대학을 입학했어요 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현실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 말을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부모 말을 듣기로 선택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건 되게 현실적 관점에서는 병리적인 것이죠. 자, 부모의 말을 따라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배우자와 나는 그런 배우자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것도 어떻게 내가 원하지만 부모의 말을 따르기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 합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기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힘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말고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결석을 했답시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결석했어요가 아니고 아프니까 결석하기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야, 이 선택했다고 하면 나한테 뭐가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책임이 되니까. 근데 이제 현실치료에서는 인간은 선택하고 그게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야. 너의 욕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하면 살아라? 선택하고 그것에 책임지며 살아. 근데 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라는 단어를 쓰고 수동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욕구 충족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반대의 길로 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프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냐. 이것 또한 너가 선택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선택을 아주 강조한 이론이 이 글라서의 이제 현실치료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난 수업 등록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어야 돼. 들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강의를 수강증 해도 듣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강의를 듣지 않으면 다가올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강의 듣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겪어야 될 심리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버거움과 지침이.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강의를 뭐하러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선택을 유보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인간은 모든 순간 선택하는 존재인데 이걸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책임성이 생기면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놓고 이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병리인 것이죠. 그런 행동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선택한 거고, 다가가는 것도 선택한 거고, 싸우는 것도 선택한 거고, 잠자는 것도 선택한 거고, 모든 행동은 선택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행동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 거지만 이것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선택 이론이고요. 통제 이론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행동을 통제해야 된다. 행동을 통제하지 않고는 욕구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시키는 내적 세계의 이미지에 따라서 행동을 생성하게 되는데 뇌의 통제 체계가 행동을 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행동을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통제 이론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도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통제해야죠. 행동은 통제의 대상이에요.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지 말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욕구를 위해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욕구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욕구 있었죠. 뭔 욕구예요? 생존 욕구. 다음에 소속했으면 거기에서 유능해야죠. 힘을 추구했으면 이제는 일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좀 더 자유를 추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제 글라서의 5가지 욕구인데요. 이 욕구는 생득적,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호 갈등적이고 대인 갈등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서로 충돌하니까. 나는 힘을 추구하고 나는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데 너는 소속을 원하면 이게 어떻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심리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가 어떻게 빵빵해서 충돌한 거예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의 충돌이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이건 관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간의 욕구 충족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개인 내적 안에서도 욕구는 갈등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다 욕구인데 자, 내 스스로 내적으로도 욕구에 갈등이 생겨요. 다음에 관계에서도 욕구에 갈등이 생겨요. 이건
나와 나의 욕구고요. 이건 나와 너의 욕구죠. 내 안에도 욕구가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이걸 녹음하면서요. 이 녹음을 지금 다 하고 싶은 욕구하고 지금 쉬고 싶은 욕구가 지금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적 갈등이 생겨요.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갈등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제 아들 방을 빌려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조용히 녹음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제 아들은 자기 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나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자기 방을 소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 아들 방이 필요하고, 아들도 자기 방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게 동시에 충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인관계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상호 갈등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적이고, 개인 내적으로 갈등적이고, 대인 관계적으로 갈등한다. 욕구의 충돌로 말미암아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양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욕구도 양가적인 욕구가 있어요. 양가적인 욕구가 있고,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자, 개인 내적이고 대인 간의 욕구에서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욕구 충족의 만족의 유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족된 후에 다시 미충족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만족이 유지되는 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쾌락 유지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쾌락 유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인간은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시 또 미충족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유지하고 쾌락을 유지를 쭉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게 욕구의 특징입니다. 욕구는 만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욕구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욕구 간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충족 욕구는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충족이 됐다는 것은 그 욕구가 이제 원하는 걸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유발이 안 되는데, 욕구가 미충족되었다는 것은 욕구를 느낀다는 것은 미충족됐기 때문이거든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욕구를 안 느껴요. 욕구가 미충족됐기 때문에 욕구를 느끼죠. 그래서 욕구의 미충족은 행동 유발의 동기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욕구의 특징을 보면, 욕구는 보편적이고, 욕구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고, 욕구 충족 유지가 어떻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미충족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게 욕구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계속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고 싶은 것도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모았어, 어느 정도 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구가 충족이 돼서 좋다 해가지고 얘들 걸로 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다시 또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서 욕구는 끝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욕구를 잘 조절하고 또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욕구를 무한대로 충족시키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 욕구를 좀 더 이제 다뤄보면, 아까 욕구의 특징이 있죠. 보편적이고 생득적이고 일반적인데, 이 욕구로 말미암아 충돌이 돼서 뭐가 갈등이 유발되니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욕구는 만족 유지가 어렵다. 계속 그 욕구는 미충족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끝도 없다. 그래서 계속 욕구 중심으로 욕구를 막 한도 끝도 없이 채우려고 하면 이게 힘든 일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미충족된 상태가 뭘요?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유발한다.
자, 그 중에 기본 욕구, 어떤 욕구예요? 여기 보시면 요로부터 가지, 요로부터. 자, 생존하고 싶은 욕구. 자, 생존 욕구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을 확장시키는 욕구,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 욕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논리적 순서를 보면은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다른 사람과 사람하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 소속 안에서 어떻게 또 힘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경쟁하고 성취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추구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 다음에 즐거움 욕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놀고 즐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하는 이유가 아마 이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즐겁기 때문에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욕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욕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욕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앞에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잘 통제를 해야 된다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행동도 통제해야 되고, 욕구가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욕구 자체도 좀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알기 위한 지각 체계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체계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내면 세계의 욕구와 소망은, 바람은 현실 세계를 통해서만 충족이 가능하죠. 당연한 말씀. 자,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는 지각 체계의 작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현실을 통해서만 충족이 가능하니까. 뭔가 욕구는. 근데 이게 요즘에 사이버 세상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연구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각된 현실과 실제 현실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라고 하죠. 현실 감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과 실제 현실의 갭이 없이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현실과 실제 현실이 같지 않거나 비슷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좋아야 된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실 감각이 좋아야 돼요. 자,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지각 감각 체계와 지각 체계를 거치면서 지각 세계에 전달이 되는데, 자, 이건 이제 학습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론인데요. 자, 자극이 오면 일단은 감각이 와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 감각이 오면 이걸 뭐예요? 다음에 해석을 하고 이게 뇌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 체계라는 것은 지식 여과기로서 여과기나 가치 여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여과를 하거든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필요 없는 것은 싹 버리는데, 이런 여과를 하는데, 지각된 현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는 무의미하냐에 따라서 이 현실 감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각된 현실이 실제 현실하고 달라? 요거 지각 체계 때문에. 지각 체계가 자꾸 여과해 버리니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각된 현실 세계가 질적으로 주관적인 세계 안에 있는 이미지와 일치할 때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지각된 현실이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맞으면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가 내적 이미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균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요. 불균형한 거죠. 그러면 좌절 신호를 보내면서 전체 행동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미충족되니까. 현실 세계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원하는 욕구와 맞지 않으면 욕구가 미충족된 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바나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현실에는 바나나가 없어.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을 욕구 충족하면 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바나나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나나가 없다면 이 바나나를 바나나를 실제로 내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동기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행동, 생각, 느낌, 생리 기능으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분이 하는데 직접 통제하는 것은 행동과 생각이고요. 행동과 생각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핸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은. 근데 잘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느낌과 생리 기능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 자동차로 보면 이 핸들로 움직이는 이 바퀴는 직접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퀴에 따라 따라오는 이 뒷바퀴는 핸들 통제가 안 되니까 간접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체 감각과 감정은요. 그래서 기분 변화는 행동과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인지치료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행동은 동사, 보통 부정사, 동명사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우울로 고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나는 우울하기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문법은 우리 같이 이제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문법이 아니고 의도적이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문법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느낌과 감각도 통제를 간접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 통제만 얘만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울로 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우울하기로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은. 자, 그러면서 3R을 강조합니다. 3R을 강조해 책임을 강조하고 또 현실감을 강조하고, 이게 사회 안에서 이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 사회성의 문제, 옳으냐 그르냐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만 하면 참 인생 문제가 없겠죠. 다음에 현실 세계의 모든 여건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 욕구는 현실 안에서 욕구가 충족되죠. 현실 안에서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독단적인 행동이고, 타인에게 뭐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비사회화 또는 반사회적인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용되고 용납된 것들, 그걸 옳고 그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것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라. 자,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R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현실 치료 관점에서 정신병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병리로 보느냐. 욕구 충족의 실패 시 정신병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자꾸 실패하면 병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 욕구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을 때, 생존에 실패했을 때, 소속에 실패했을 때, 유능감에 실패했을 때, 다음에 그 다음 자유, 내가 표현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충족 실패했을 때 병리가 생겨나는데, 정신건강의 퇴행은 욕구 충족을 위해 비효과적인 선택의 결과다. 결국 병리가 생기면서 퇴행이 일어나잖아요. 퇴행이 일어나는 것도 나의 선택인데, 어떤 선택? 비효과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스는
인간이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100%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뭘 받는다, 당한다, 겪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울도 내가 선택한 거고 강박도 내가 선택한 거고 뭐예요? 이 현실에서 뭔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우울과 강박이라는 선택은 비효과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 역기능적인 선택일 뿐이지 내가 생겼다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로서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건강이 투영하는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욕구 충족을 포기하고 하면 부정적인 증상이 나고 부정적인 중독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자꾸 포기되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요. 욕구 충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포기를 선택하면 이게 그로 말미암아 부정 증상들을 내가 선택하게 되고 그걸로 계속 중독적인 것들만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구의 잦은 실패는 욕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병리가 더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이 증진되는 세 가지 단계를 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와 긍정적 증상 단계, 긍정적 부정 중독 단계, 좋은 곳에도 중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표현이 그렇고 좋은 곳에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보면 아주 욕구 중심적이죠. 현실을 직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동을 하도록 학습하도록 주력하는 것. 이게 너무 멋있죠? 전 이거 되게 자,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을 고려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죠? 피해주지 않는 판단으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조력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현실 치료의 목표입니다. 정말 이제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고 아주 명료하죠. 명료하고 저는 요런 그 진술 참 좋아하는데 물론 다른 이름도 좋아하지만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현실 감각을 증진시켜 줘야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증진시켜 줘야 될 것이고 내 욕구가 뭔지를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어떻게 행동을 모색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현실 치료의 특징을 보면 내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개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선택이라는 거죠. 내담자의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행동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허용된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의식의 원인을 배제하고요. 행동의 진단보다는 내담자의 욕구와 바람과 비교해서 그 행동을 선택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선택하는 존재다. 너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 너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인생을 너도 선택할 수 있다.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그 선택의 무한한 힘을 아주 신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내담자와 공유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좀 자아 강도가 높은 친구들은 내담자들은 이런 방식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빨리빨리 갈 수 있으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코칭하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상담을 구조화시킨다면 먼저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담자에게 눈 맞춤 뭐 저저저저저고, 그다음에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진실하고, 내담자의 중독을 위해서 요건 좀 읽어야겠네요. 자, 내담자의 행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자, 이게 최선의 행동이 아닌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최선의 행동의 도덕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도한 내담자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떤 남자가 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외도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행동인데, 요게 과연 그 최선의 행동이라고 한 최선의 행동인 요 행동이 과연 도덕성이 옳고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방법을 쓰라고 했잖아요. 앞에 보면 올바른 방법을 판단하는 거, 자,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최선의 행동을 했다는 걸 내가 안다 라고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최선의 행동을 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요 최선의 행동에 도덕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비판과 처벌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논쟁하게 되거든요. 선택해야 돼 하면서, 왜 너는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니 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담자 안에는 힘이 있어. 무한한 힘. 뭔 힘?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는데, 요게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운명론에, 그다음에 성격론에, 내 성격이 이래서요, 내 운명이 이래서요, 그다음에 초기 결정론에 이게 묶여가지고 마치 여기에 포로가 돼서 자신의 가능성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자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자각하고 깨닫게 도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선택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치료는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결정론에,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운명론의 팔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내 운명을,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함으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 이 힘을, 이 가능성을, 이 힘을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계속 운명과 결정론과 팔자와 이런 거에 걸려 있어. 근데 지금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죠. 공부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하죠. 이것도 공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너가 그것이 너의 힘인 것을, 너가 선택한 너의 힘인 것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공부하든 하지 않든 그건 뭐예요? 너의 선택이다. 근데 내가 하느냐, 공부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하는 힘, 선택의 힘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고 그 힘을 발휘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거 힘입니다. 선택 힘. 그 힘을 발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전혀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 치료는 강의 시간은 짧지만 사실 그 내용은 아주 강력하죠.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
뭐 하는 힘? 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 곧 뭐예요? 선택의 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현실 감각 안에서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되게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나는 선택하는 힘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함으로 변한다. 뭐 이런 그 신념의 힘이 그리고 그 가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과거가 그래서, 나의 학력이 그래서, 또는 나의 초기 경험이 그래서, 나는 이런 운명이라서, 나는 이런 팔자여서, 내 성격이 이래서 요건 현실치료 과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너의 선택의 결과고 앞으로도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선택하는 힘을 너 스스로 활용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너 스스로 선택의 힘을 활용해서 선택을 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선택을 유보하든지 어떤 선택이라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더 나은 선택이어야 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돕는 선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은요,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한 관계 유지죠.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바람과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잘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와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계획을 하고 이행 약속을 하고 변명을 수용하지 않고 처벌을 금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상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욕구가 뭐니? 그걸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니? 이 행동이 효과적이니?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행동은 뭐가 있니?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변화 유도를 하는 상담 과정은 RWDP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관계 형성하는 거, want 욕구 참작하는 거, 자, RW죠. 다음에 D 행동에 초점 맞추기, 다음에 evaluation 평가하기, 다음에 planning 계획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자, 관계 형성하기, 욕구 탐색하기, 행동 평가하기, 행동에 초점 맞추기, 그 행동 평가하기, 플래닝 계획 세우기, RWDP 아주 쉽죠?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코칭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위한 세미2 C3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합니다.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심플해야 된다. 단순해다.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즉각적이어야 되고 내가 좀 관여돼야 되고 계획자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행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야 훨씬 행동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 계획이 요런 원리에 부합하는지 보면서 이 원리에 맞춰진 행동으로 재구조화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현실치료에서 얘기하는 행동 계획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베스트를 많이 씁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쉽고 작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만 하자라고 하는 그 영어 이니셜로 만든 그 플래닝 방법인데요. 아이베스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현실치료 공부하는 거니까 요것도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행동계획 세울 때 스마트 기법 있잖아요. 스마트 기법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가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스마트 기법이 있어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이런 행동 계획들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우고, 상남 기법은 이제 많이 유머도 많이 사용하고요. 역설적인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저항을 할 때 모순된 요구나 지시를 주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언어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내담자에게 일부러 실수하라고 제시해 보는 거죠.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에 실제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기법은 아주 대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제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자, 직면은요, 내담자가 현실 책임과 관련된 모순점을 보일 경우 직면합니다. 모순에 대한 직면이죠.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변명을 수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자, 글라스는 정신 역동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부합니다. 이 결정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 이 힘을 발휘하면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책임을 지고, 또 이 행동이 사회화된 행동, 도덕성에 부합되는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내 욕구가 무엇인지 지각,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실 안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기 때문에, 자, 현실 감각,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욕구는 무엇이냐?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욕구의 특징을 보면, 자, 이 욕구는 충족이 되지만 유지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미충족 상태로 돌아와 버립니다. 미충족 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욕구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충족시켜도 또 올라오는 것이 욕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잘 선택하기도 하고, 행동을 잘 통제하기도 하고, 욕구도 잘 조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욕구는 나의 행동만으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고, 내가 선택한 나의 행동만으로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욕구 충족에 효과적이어야 된다. 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잘 형성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행동이 정말 효과적이냐 검증하면서 또 새로운 플랜,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이거의 전제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요 힘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계속 수동적이게 되고 반응적이게 되어서 내가 우울조차도, 정신병리조차도 내가 선택한 결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글라스는 이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선택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론을 보면 되게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가능성을 얻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행동,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만 잘한다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제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하면서 행동을 반복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재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